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12년 후 치매의 씨앗이 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신가요? 집 앞에 서서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순간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경험, 또는 마트에서 무얼 사러 왔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서 계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 건망증 같아도 사실은 치매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53%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또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순한 생활 루틴을 3개월만 실천해도 기억력이 평균 27%나 향상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평소에 10개 중 7개밖에 기억 못하던 분이 9개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밥 먹고 잠깐 눕는 것만으로도 뇌가 보호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TV 광고를 따라 말하는 단순한 습관이 기억력을 되살린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서서 양말 신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도 놀란 의외의 치매 예방 습관 6가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단 3분 루틴은 실제 환자분들이 기억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서 효과를 본 실증된 방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약속을 깜빡해 곤란했던 경험이나 탄 음식 냄새를 못 맡아 놀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지킬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치매는 약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하는 약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를 완전히 막아주는 마법 같은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저는 늘 의외의 습관을 알려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몇 달 후 다시 오시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집안일이 즐거워졌어요. 가족들과 대화가 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거든요.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라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과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방법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권해왔던 습관들이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예방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외의 치매 초기 신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조기에 대처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 음식에 집착하는 변화입니다. 평생 단 거 안 좋아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빵집 앞을 그냥 못 지나가세요. 밥보다 아이스크림을 먼저 찾고 케이크 없이는 식사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시죠.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한다더니 이제 단 게 좋아지셨나 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닙니다. 뇌 속 보상 회로와 억제 회로가 약해지면서 당장 강한 자극, 즉 단맛을 찾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전두엽과 섬엽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무너질 때 이런 행동이 잘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측두엽 치매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단 음식 탐닉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후각입니다. 치매는 후각 신경부터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냄새가 약해지면 음식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그 공백을 강하게 채워줄 게 바로 단맛이에요. 그러니 예전보다 훨씬 달달한 음식만 찾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대사 저하가 자주 발견돼요. 쉽게 말해 뇌가 에너지를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뇌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설탕 같은 단순당을 강하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뵌 환자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생 된장국에 밥 한 숟갈이면 충분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초콜릿만 찾으셨는데 알고 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나이 들어 입맛 변한 것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냄새를 잘 못 맡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는데 가족들이 냄새 심하다고 말할 때 본인만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고 놀라신 적이요. 또는 가스 밸브가 덜 잠겨서 집안에 가스 냄새가 퍼졌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코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후각신경과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냄새 식별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5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냄새 감각 저하가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라는 뜻이죠. 실제 환자 한 분은 가족이랑 함께 사시는데 음식이 타는 걸 전혀 못 느끼셨어요. 처음엔 연세가 많으셔서 후각이 둔해지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초기 알츠하이머 단계였습니다. 후각 신호가 약해지니 맛도 밍밍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단 음식을 찾는 변화가 함께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 예전에는 잘 맡던 냄새를 요즘은 전혀 못 느끼신다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특히 가스 냄새, 음식 타는 냄새처럼 위험을 알리는 신호까지 못 느낀다면 생활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원래는 가계부 꼼꼼하게 쓰시고 장 보러 가실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사시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필요 없는 물건을 덜컥 사오시죠. 심지어 같은 물건을 한꺼번에 여러 개씩 사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전화 사기도 많잖아요. 평소라면 저건 사기다 하고 끊으셨을 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는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해 버리기도 해요. 가족이 아이 엄마 왜 이런 걸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 하세요. 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 속에서 판단력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순간적인 충동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돈 문제, 즉 금전 관리의 변화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치매 초기 단계의 환자들이 평균 3에서 5년 전부터 신용카드 연체나 이상한 금융 거래를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금전 문제는 조기 신호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어르신도 평생 저축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단계 상품을 몇백만 원어치 사오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 모시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치매 초기 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단순히 실수나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변화가 눈에 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시간 감각의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직 10분밖에 안 됐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요. 반대로 1시간은 지났겠지 하고 보니 겨우 10분밖에 안 지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누구나 가끔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잦아지고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반복될 때예요. 예를 들어 약을 먹는 시간을 자꾸 헷갈려서 아침에 2번 드시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느껴 괜히 불안해지거나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 안에는 일종의 내부 시계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해마와 전두엽인데요. 치매가 시작되면 바로 이 부분이 먼저 손상되면서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게 되고 생활 리듬이 점점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본 대학 연구팀은 치매 초기 환자들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시간 흐름을 평균 2~3배 정도 왜곡해서 인식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안 간다, 너무 빨리 간다 느끼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자주 보였어요. 평생 정시에 약속 잘 지키던 분이 갑자기 병원 예약을 계속 놓치고 버스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하고 불안해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간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뇌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혹시 최근 들어 시간이 자꾸 이상하게 흐른다는 느낌이 잦아지셨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근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낯가림 심하시고 모르는 사람과는 눈도 잘 못 마주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택배기사님께 우리 집 형편이 요즘 이래서 하고 사적인 얘기를 술술 꺼내세요. 또는 길에서 처음 보는 분과 금세 친해져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겉으로 보면 성격이 활발해지고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게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건 말해도 된다, 이건 말하면 안 된다를 조절하는 사회적 억제력을 담당해요.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바로 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약 40% 이상이 낯선 사람에게 과도하게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단순한 사교성의 변화가 아니라 뇌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난 어르신도 평생 무뚝뚝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처음 본 분께 본인 통장 비밀번호 얘기를 하셔서 가족분들이 충격을 받고 모셔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역시 치매 초기로 확인됐어요.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건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뇌의 사회적 억제력이 무너졌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고 계신다거나 가까운 가족의 사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외부인에게 얘기한다면 반드시 한번 뇌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 건망증과는 달라요. 특히 단 음식 집착과 냄새 감각 저하는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전형적인 초기 신호였거든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릴 예방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외의 치매 예방 습관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식사 후에 잠깐 눕는 거예요. 보통은 밥 먹고 눕지 마라, 소화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들 식사 후엔 억지로라도 움직이시는데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조금 달라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밥만 먹고 나면은 머리가 멍하고 눈꺼풀이 무겁고 심지어 기억이 더 희미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때 10에서 15분 정도만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안정돼요.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간 휴식을 취한 그룹이 그냥 움직인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3%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밥 먹고 살짝 눕는 게 뇌 건강에는 오히려 이롭다는 거죠. 물론 깊이 잠드는 것은 좋지 않아요. 30분, 1시간씩 자버리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밤에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딱 10에서 15분 편안히 눈을 붙이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소화는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눕는다는 소화장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가벼운 휴식은 소화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위식도, 역류나 위염,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바로 눕기보다 등을 30도 정도 살짝 올린 자세로 기대어 앉는 것이 안전해요. 또 오른쪽으로 바로 눕는 건 위에서 음식이 넘어오기 쉬워서 피하시고,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쉬면 위 모양상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역류도 줄어들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가벼운 산책이나 활동을 해주는 게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거든요. 실제로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당뇨 환자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안에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더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 정리하자면 치매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분들은 식사 후 10에서 15분 가볍게 눕는 게 뇌에 이롭고, 당뇨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식후 산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짧게 누워 쉬는 게 더 알맞아요. 여러분, 밥 먹고 눕는 건 게으른 습관이다 라는 건 옛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치매 예방이든 당뇨 관리든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와 몸을 함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거예요. 바로 밥을 먹을 때 눈을 감고 한 입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 눈 감고 먹으면 흘리기만 하지 무슨 도움이 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뇌가 후각, 미각, 촉각, 청각 같은 다른 감각을 훨씬 더 예민하게 끌어올려요. 평소에는 그냥 밥맛이네 하고 지나가던 것도 눈을 감으면 훨씬 세밀하게 느껴져요. 밥알의 질감, 국물의 온도, 반찬의 향까지 훨씬 또렷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 속의 감각 통합 회로가 자극돼요. 쉽게 말해 뇌 안의 신경망이 서로 연결고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실험에서 눈을 감고 음식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풍미를 22%더 강하게 느꼈고, 기억 회상 테스트 점수도 평균 18%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단순한 식사 행동이 감각 자극을 통한 뇌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후 잠깐 눕기까지 연결하면 효과가 더 커져요. 즉, 밥 먹는 행위 전체가 뇌를 깨우는 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니 팁을 꼭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아요. 첫째, 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씹을 때마다 턱과 혀의 움직임이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줘요. 일본 국립노인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회 이상 씹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용적이 12%더 크게 유지됐다고 해요. 둘째, 새로운 음식 맛을 보세요. 낯선 맛이 들어오면 뇌가 이건 뭐지? 하고 깨어나면서 인지 유연성이 커져요. 셋째, 반찬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평생 하던 습관을 조금만 흔드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롭게 연결망을 만들어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엔 눈 감고 먹으면 웃기지 않나요?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점심마다 눈을 감고 드셨어요. 그랬더니 맛이 더 살아나고 밥 먹고 멍한 게 줄고 약속도 덜 까먹는다며 직접 변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하는 식사 한 끼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뇌를 젊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으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 습관은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어요. 바로 집안일 하기예요. 아니 평생 해온 집안일이 무슨 치매 예방이 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집안일은 단순히 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빨래를 널려고 하면 먼저 세탁기에서 젖은 옷을 꺼내야죠. 그 다음 옷걸이를 챙기고 널 자리도 미리 확보해야 해요. 또 무거운 걸 아래에, 가벼운 건 위에 배치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이게 다 순서 기억 계획 집행 기능을 동시에 쓰는 아주 복잡한 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큰 접시부터 씻을지 컵부터 씻을지 판단해야 하고 깨질 위험이 있는 그릇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죠. 청소도 그냥 밀고 닦는 게 아니라 가구를 옮기고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다 뇌회로를 자극해요.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8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하루 30분 이상 집안일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1%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가볍게 집안일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행 기능, 즉 계획 순서 판단력이 평균 25%더 유지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하던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제가 매일 15분이라도 설거지와 빨래를 직접 해보세요라고 권해드렸거든요. 2달 후에 다시 오셔서는 머리가 덜 멍하고 뭐든 순서가 잘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집안일을 할 때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오른손으로 닦던 걸 왼손으로 해보거나 평소 청소하는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뇌를 더욱 활성화시켜요. 또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집안일을 하면 언어 영역까지 함께 자극되거든요. 이 그릇은 어디 둘까? 빨래가 마를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뇌에겐 종합적인 훈련이 돼요. 여러분, 집안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종합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집안일이 곧 최고의 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TV 광고 따라 말하기예요. 광고 따라 한다고 뇌가 좋아지겠어? 하고 웃으실 수 있는데요. 광고 문구를 떠올려 보세요. 짧고 반복적이고 리듬감이 있죠. 딩동댕 땡땡 치약, 맛있으면 땡땡 치킨 같은 문구들 말이에요. 이걸 따라 하시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영역이 켜지고 귀로 듣는 청각 피질도 동시에 자극돼요. 게다가 기억해 두고 다시 반복해야 하니 작업 기억력까지 훈련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센터에서 치매 초기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하루 15분씩 광고 문구와 짧은 노래를 따라하게 했더니 8주 후 언어 기억력이 평균 19% 향상됐어요. 특히 이름 기억하기, 단어 찾기 같은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됐어요. 여기서 미니 팁을 드리자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고 호흡을 길게 조절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뇌의 좌우 반구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실제로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노래 부르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언어 기억력이 평균 15에서 20% 개선됐고 우울 증상도 줄었다고 해요. 즉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 기능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샤워할 때 흥얼거리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소리에 묻혀서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고 이때 리듬과 호흡 조절이 자연스럽게 훈련돼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10분 이상 노래나 흥얼거림을 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언어 처리 속도가 평균 17% 빠르고 기억 회상 점수도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가볍게 흥얼거리는 습관만으로도 뇌 회로가 단련된다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도 TV 광고를 따라 하시고 샤워할 때 늘 흥얼거리는 분이 계셨어요. 주변 가족은 왜 저러실까 하셨는데 오히려 이분은 치매 진행이 훨씬 늦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손자 손녀와 함께 동요를 불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릴 때 배웠던 동요는 장기 기억에 깊이 저장돼 있어서 이걸 꺼내는 과정에서 기억 회로가 활성화돼요. 게다가 가족과의 유대감도 깊어지죠. 여러분, TV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 말하고 노래하고 흥얼거리는 순간 뇌는 운동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조금 독특해요. 바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 저녁 식사 장면, 낮에 만난 사람, 아침에 일어난 순간, 이렇게 하루를 역순으로 되짚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루를 생각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뇌에게는 큰 훈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시간을 순서대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역순으로 생각하는 순간 뇌는 낯선 길을 강제로 새로 만들어야 해요. 이때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즉 뇌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깔아두는 훈련이 되는 거죠. 실제로 독일 뮌헨 대학 연구팀은 하루를 역순으로 회상한 그룹과 그냥 회상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8주 후 역순 회상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18% 향상, 언어 기억력은 15%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또 MRI 촬영에서도 해마 부위의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됐어요. 저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뵀어요. 어떤 분은 자꾸 깜빡깜빡해서 일기 쓰듯 거꾸로 생각해봤다고 하셨는데 몇 달 뒤엔 대화 중 단어가 막히는 일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에 제가 꼭 권하는 미니 팁이 있어요. 바로 손글씨로 하루를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들 전화 받음, 시장 가서 고등어 삼, 이런 간단한 기록이면 충분해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단순히 뇌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시각 피질까지 동시에 활성화돼요. 게다가 글씨를 쓰면서 느낀 감정까지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서는 타이핑보다 손글씨로 기록한 그룹이 정보 이해도와 기억 유지율이 25%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즉 손글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강력한 기억 강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거꾸로 회상할 때 감정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손자가 전화했을 때 기뻤다. 점심에 이웃 만나서 반가웠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은 훨씬 오래 남고 생생하게 보존돼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TV만 보다가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손으로 적어 두시면 뇌가 점점 더 젊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습관은 아주 사소하지만 의외로 뇌를 단단히 지켜줘요. 바로 서서 양말 신기예요. 여러분 평소엔 앉아서 양말을 신으시죠? 근데 한번 서서 신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발을 들고 손을 맞춰야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으려는 집중력이 필요하죠. 이게 왜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운동과 인지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서서 양말을 신으려면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려는 전정기관,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회,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 그리고 순간 판단을 내리는 집행기능까지 동시에 작동하게 되죠. 즉 작지만 강력한 뇌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균형 잡기 훈련을 시켰어요. 8주 후 매일 3분씩 단순 균형 훈련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두엽 혈류가
평균 25% 증가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약 1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미국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단순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한 노인의 치매 위험이 31%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앉아서만 양말을 신으셨는데 제가 서서 신어보세요 하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2, 3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시더니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고는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전보다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고도 하셨죠. 물론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균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엔 벽이나 의자 옆에서 잡고 시작하셔야 해요. 괜히 무리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조금씩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잡지 않고도 양말을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균형 훈련도 함께 해보세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요리할 때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 전체를 활성화시켜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젊게 만들어요. 앉아서 하던 걸 서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이번엔 74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어느 날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가족들이 걱정하며 모시고 오셨어요. 특히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은 채 잊고 자리를 뜨거나 변기 물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잦아졌다라고 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자책이 커지면서 너무 속상해서 대화할 때 자꾸 위축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습관이었어요. 바로 거꾸로 하루 회상하기와 광고 따라 말하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그래도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런데요,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다시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세면대 물을 틀어놓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변기 물도 깜빡하지 않고 챙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자신감을 되찾게 했어요.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저도 같이 울컥하더군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요. 약이나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이 기억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 3분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3분 거꾸로 회상하기와 손글씨 메모 루틴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본 순간, 저녁에 먹은 반찬, 낮에 만난 사람, 아침에 일어난 순간 이렇게 역순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떠올린 것 중 하나만 손글씨로 짧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멸치볶음을 먹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 효과가 있냐고요? 역순 회상은 해마와 전두엽을 새롭게 자극해서 기억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손글씨는 감각, 운동, 시각 영역까지 동시에 켜서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오늘 6가지 의외의 습관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3분 루틴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운동처럼 땀 흘릴 필요도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둘째,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1, 2주만 해도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기억, 운동, 감각, 집중력이 함께 활성화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3분만 투자해도 뇌가 젊어지는 강력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치매가 시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외의 신호들이 있었죠.
달달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케이크만 찾거나 꼼꼼하시던 분이 어느 날은 돈을 허투루 쓰고 위험한 냄새조차 잘 못 맡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또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 가거나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낯선 사람에게까지 과도하게 다정해지는 변화가 있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예방 습관들을 꼭 실천해 보셔야 해요. 밥 먹고 난 뒤 잠깐 누워주는 것, 또 눈을 감고 한 입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것, TV 광고 문구를 따라 말해보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서 양말을 신는 습관까지. 이 6가지는 작고 사소해 보여도 뇌를 깨어나게 하고 신경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밥 먹고 누워주기와 눈을 감고 먹기, 이 2가지는 미니 팁과 함께하면 훨씬 효과가 커져요. 씹는 횟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반찬 순서를 일부러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깜짝 놀라며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습관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식사 후 누워서 쉬면서 오늘 먹은 음식을 떠올려보고 집안일 하면서 광고 문구를 흥얼거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면서 손글씨로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하나하나 따로 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치매 예방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을 조금씩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더 특별하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밥 먹고 10분 눕기만 실천하시고 다음 주엔 눈 감고 한 입 먹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둘째,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은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이 가족이 함께 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더 재미있어져요.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귀찮다 하는 날에도 딱 1분만이라도 해보세요. 넷째, 본인 몸 상태를 고려하세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실천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식후 눕기나 균형 잡기 운동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째, 너무 성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하고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뇌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라 2, 3개월은 꾸준히 해봐야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뇌는 100세에도 성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연구를 계속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뇌를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느냐예요. 저는 오늘 밤에도 잠들기 전에 거꾸로 하루 회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서서 양말을 신고 점심엔 눈을 감고 한 입 먹어볼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뇌를 지켜줄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분 회상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서서 양말 신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병이지만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관심 갖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마트에서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사는 음식들 속에 숨어 있는 식품 첨가물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치매와 암을 부르는 위험한 성분부터 제품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먹거리 선택이 바로 뇌 건강의 시작이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